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발이온이 인사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분석 한번 가보면 일단 월봉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단은 요 1중, 2중, 자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면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추세선이 요렇게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세선이 여기죠. 그럼 일단은 주가라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어떻다? 이 추세선을 터치하려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진 추세선이 어떻다? 추세선이 중장기로 만들어질수록 신뢰도가 높다. 자, 여러분들 자꾸 뭐 기술적 분석 못한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이제 단타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정말 자신 있고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치 투자나 기술적 분석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가는 뭐다? 요 공백은 빠르게 메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백을 메꾸고 여기가 이제 지지 저항이 되겠죠. 저항선. 자,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뭐다? 여기를 좀 건너가면서 여기를 한번 또 터치하고 눌린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미친듯이 샘솟는다. 이게 저의 시나리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elieve or not. 자, 뭐다? 여기가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려면 자 추세선이라는 게 상징적이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추세선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선보다 이런 추세선이 더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선이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봉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보다 이런 박스권 상단 여기보다 이걸 이제 삼중천장이죠. 이거는 이런 형태. 보통은 이제 3중천장보다 2중천장까지 갔다가 돌파하면 이제 시세가 나오죠. 요런 차트가 요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너무나도 좀 명징하게 딱 그려진다. 이거 추세선이. 그죠? 그러면은 보통 저항까지는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주가가 터치를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기폭제가 있어야 돼요. 기폭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죠. 그 사이클이 오래 가는 거다. 그러니까 재료가 파급력도 좋은데 지속성도 굉장히 오래 가는 재료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국 생명보험법 있죠. 자, 중국과 미국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뭐 경제 잘 사는 순서대로 그냥 막 부른 거예요. 한국, 뭐 중국, 뭐 일본, 뭐 싱가포르. 아직까지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공통점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성리학 국가죠. 유교 문화가 있죠, 거기 안에. 그죠? 근데 이런 국가들은 일단 자본주의적 성장 더하기 좀 평등이나 이런 거를 의무 교육, 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지금 이 빈부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제 성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GDP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국이라든가 상대적인 건데 태국이라든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국이나 저기 필리핀 있죠. 얘네들은 GDP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뭐 전체적인 GDP는 아시아에서 태국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이런 동아시아 어디죠? 우리가 동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아니죠. 우리가 어디죠?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한국이나 일본, 중국.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베트남이 또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제 성장률이 크게 유교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빨라요. 그게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여러분 좀 복잡한 분석인데 불교고요. 태국은 좀 필리핀은 좀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뭐 어디입니까? 한국은 물론 불교도 있고 했지만 결국 약간 불교 유교죠. 좀 영향권이. 중국도 유교 문화권이고 일본도 좀 유교 문화권이죠. 그죠? 뭐 윗사람 간의 예의 옛날에 뭐 삼강 오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교나 기독교는 집단보단 개인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좀 미국적으로 보면은 좀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잖아요. 미국이 엄청 심한데 그 양극화가 줄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본시장이 그냥 맡겨 놓는 거거든요. 자유에. 근데 성리학은 집단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못 배우고 완전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못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지는 산업적 단계가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 생명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어때요? 얘네가 못 쫓아오려고 그랬을 때 긴장의 끈을 놓추는데 계속 어떤 규제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지. 인구가 무려 대한민국의 26배에 달하잖아요. 말이 26배지. 지금 그 잘 사는 사람만 여행 온다고 하는데도 태국을 가면 중국인밖에 없어요. 인도인하고. 근데 이 중국과 인도가 특히 뭐 중국 경제 성장을 앞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부의 재분배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야말로 어딜 가나 중국인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중국한테 수주를 줄 바에는 야, 효율이고 나발이고 한국 감정에 이런 자존심을 건들면 그는 기폭제가 감정이 돼버린다는 감정적이 된다는 거죠. 이모셔널하게. 그럼 어떻게 된다? 한국한테 수주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그토록 가벼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뉴스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뭐 국가 단위의 그 어떤 투자나 이런 것도 바이오 쪽에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 길게 보자면은 우리가 바이오 쪽이 뭐예요? 건설,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이런 업종들, 섬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이 기술력이 비슷하면 중국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이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국가적 방향 정책성적으로도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첨단 기술 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이러한 금리 인하나 미국 생명보안법 그리고 이런 것들 국가적 단위 지원 이러한 호재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짧게 먹으면은 이런 재료가 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조금 먹고 팔았어.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주식 영원히 안 할 것도 아닌데 재료라는 거는 큰 사이클로 보면은 결국에는 초전도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거는 고대역 폭이고 뭐 아니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하고 뭐 2차전 자율주행 이런 건 끼지도 못하고요. 자율주행 이런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바이오예요. 왜냐면 바이오가 그 신약이나 진단 요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AI랑 또 연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3대장이야, 3대장. 자율주행은 AI에 그냥 딸려오는 친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파동을 보시고 가야지 작은 파동으로 일봉으로 보시고 가기에는 이 차트는 그냥 신고가만 경신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고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 분석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개별 종목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뭐다? 이 재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 호재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 이 추세선을 따라가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우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근데 요거는 저항이 안 나올 거다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저항, 2차 저항 뚫고 어떻게 된다? 미친듯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검증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한번 함께 이 어려운 시장에서 자 이만한 재료는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는 이제 초전도체를 최고라고 치지만 바이오도 만만치가 않다. 초전도체보다는 아래라고 보면 재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재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처셀 중요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똘똘 뭉쳐서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워 가시면서 함께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의 연락처로 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억 내지 네이처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의 내용 놓치시면 큰일 나는 내용 자 제일 중요한 내용 브리핑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 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